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자매방송 정치팩토리 SE 진행을 맡은 강승복입니다. 전국 정치 현황을 보니까 정치계는 젊은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울산에서도 좀 젊은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데 모두 인사와 함께 울산 정치계 바람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와, 울산에서도 좀 세력 교체, 세대 교체 이런 거 됐으면 좋겠어요. 아, 언제쯤? 이남 정치 해설가 이태인 씨가 울주군에서 하지 않을까요? 아유, 아직 멀었고요. 저는 우리 이동우 변호사께서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계속 조사하면서 홈페이지 좀 제대로 만들어줘요. 찾기 너무 힘들어 우리 데이터. 솔직히 울주군 의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금, 그러니까 이름 석자 검색해서 나오는 것도 좀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아니 솔직히 말해갖고 저번이 더 최악이었어. 저번에 어디요? 북구의회는 와 진짜. 아유, 나름 그래도 선진으로 북구의회가 발전했다고는 했었는데 홈페이지만큼은 리뉴얼이 필요하다. 이게 리뉴얼. 데이터를 찾는 게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요. 뭐 젊은 세대 정치로 돌아가자면 지금 뭐 청와대 이제 청년비서관 뭐 박성민 전 최고부터 해서 많이 바람이 불고 있죠. 근데 그게 너무 보여지기 식으로만 되지 않고 실제로 청년들이 이것도 1급 비서관이다 보니까 1급이잖아요 비서관이. 그거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또 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고. 어차피 청년 비서관이라는 자리를 박근혜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수 정치 때도 있었고 이거는 하나의 흐름인데 그거를 언론사에서 박탈감이라는 표현으로 받아 써버리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박탈감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국엔 또 세대 갈라치기 아닐까요? 네, 세대 갈라치기죠. 그래서 그 이번에 새로 간 정무수석께서는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남녀 공동으로 해서 청년비서관을 선임하려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좀 아깝습니다. 제가 청와대죠. 청와대 청년비서관. 네, 울산의 정치계에도 빨리 새로운 바람이 좀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팩토리 SE 1부에서는 우리 동네 의원님 울주군 의회 편을 진행합니다. 각자 조사해온 내용이 있으니 함께 들어주시고 울주군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 동네 의원님 시작하죠. 우리 동네 의원님.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동훈 변호사님께서 프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랩을 하는 시간이죠. 지난번 강승보 엔지니어가 랩을 했던데. 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인구수가 약 23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입니다. 전국 군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인구수가 많음에도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2018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임기를 시작한 제7대 울주군 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 10명에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6대 자유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중당 1명. 아니 홈페이지에 민주당으로 기재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하네. 무소속 1명이었던 구성을 생각하면 지난 7대 지선에 더불어민주당 바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선에도 이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지역구별로 가 성구구, 온산, 온양, 서생, 운총 3명, 나 성구구, 범서, 청양 3명, 다 성구구, 언양, 두동, 두서, 상북, 산남, 삼동 3명, 비례 1명입니다. 저번에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그 고 박종욱 의원님께서 지병으로 사망하셔서 거리가 발생했고 지난 보궐에 저희가 이제 그때 후보님들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박기홍 의원님이 당선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반기 의장은 강정태 의원, 부의장은 김상용 의원이었으며 후반기 의장은 또 강정태 의원님이고 부의장만 한성환 의원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 336개가 있으며 참고로 울산시 의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원안가격, 수정가격 등 모든 통계가 나와 있어서 저희 및 시민들이 활용하기 좋고 저희가 활용하기가 좋아요. 직관적인데 이 부분을 홈페이지에 좀 모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울주군 의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각 의원님들의 회의 참석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참석률은 제가 봤을 때 다들 준수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 그 검색하다가 그 누구냐 박기호 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박기호 의원님 찬스률 조정한 걸로 나오는데 그거 중간에 당선돼서 그래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네. 아 프리뷰 끝났나요? 네, 프리뷰 끝났습니다. 네. 박수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쳤습니다. 애썼어요. 이제 의원 속의 발의법안 평가로 갈게요. 바로 시작하시죠. 예, 바로 갑니다. 1번 강정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62세 다성고고 언양두동2서 상북 산남 상동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졸업하셨고 직업은 농업으로 기재해 놓으셨습니다. 한국농업연수원 이사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농업인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셨고 앞서 소개와 같이 전반기 후반기 울주군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군정질문, 서면질문, 5분 자율발언 전부합니다. 대표 발의법안 역시 없습니다. 에? 구글 검색에도 특이사항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끝! 세상에. 이분은 그냥 역할이 의장이에요. 역할이 의장? 네. 의장만 하시는 거예요? 네, 구글 검색해갖고 의장님이 항상 사진 찍는 것만 나옵니다. 보통 그 지역 신문에 어떻게라도 한 줄씩은 나오시는데 아니 보통 보네. 의장을 전반기 후반기 교체하거든요. 이 울주군은 상도가 없네. 네, 일단 넘어갈게요. 저는 모르겠어요. 한성환 더불어민주당 60세 환갑 축하드립니다. 가성고고 온상원양 선생, 그 다음에 울산고고등학교, 울산대학교 조선해학과 공학과 졸업, 울주군 축구협회장 및 온상읍 주민자치위원장 경력이 있습니다. 지난 7대 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셨습니다. 이야. 그런데 제가 더불어민주당이라 소개했죠. 지금부터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강길부 라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강길부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김현문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며 강길부 의원이 걸어오셨던 무소속의 길이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것인 줄 이제 알게 되었고, 아이고. 강 의원님의 추진력과 국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경의를 표한다면서 저 한성환과 강 의원을 지지했던 여러 동지들은 뜻을 이어받아 민주당으로 입당, 강 의원이 못다한 일들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1,500명과 함께 입당을 하셨습니다. 이야.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많이 들어가셨네. 1,500명과 네, 함께. 그냥 이제 세력을 들고 들어간 거죠. 네. 군정질문 제로, 서면질문 제로, 5분 자유발언 한 건, 대표 발의 법안 4건이다. 에휴, 아니. 대표 발의가 법안 같은 경우 2건은 말바꾸기, 나머지 2건은 울주군 의회 의원 공무국의 여행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격상한다는 건데 국민들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는 조례 아닙니다. 이태인 반성해. 네. 5분 자유 발언 역시 남북권 어린이 모험 놀이터 조성하자인데 구체적인 안은 전혀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주 양육자지 않습니까? 네. 당장 떠오르는 게 김해 테마파크인데 김해 테마파크 얼마나 이거 진짜 어렵게 그 구성해서 어렵게 이거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김해 테마파크 가면 정말 놀기 좋아요 애들이. 근데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일소문이 많이 탔는지 생각을 하면은 진짜 구체적인 방안을 들고 와서 말씀을 그렇죠. 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선언적 발언 하시는 거는 의미 없습니다. 끝. 고생하셨습니다. 거의 분노에 차서. 네. 내가 이번에 조사하다가 빡쳤어요. 그럼 순서대로 제가 바로 이어갈게요. 저 아니에요? 저 네. 요렇게 앉은 순서대로 그래요?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네, 저희가 그러면 전 세 분 맡았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용 66년생이며 현재 56세입니다. 직업은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이고 울주군 가선고구, 온산, 온양, 서생, 웅초원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며 전반기에는 부의장을 맡으셨습니다. 학력은 온양초등학교, 남창중학교,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경력사항은 전 온양읍 체육회 회장, 사단법인 환경보호협의회 감시단 온양회장, 현재는 온양읍 바르게 살기 위원, 나물주 발전협의회 운영위원, 세울 원자력 안전협의회 위원, 그리고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은 1건, 서면질문 1건, 자유발언은 총 7건, 5분 자유발언은 총 7건이며 의안 발의는 총 16건 중 단독 발의가 2건, 공통 발의가 14건입니다. 제가 좀 특이한 사항이 이게 당 상관없이 제가 조사한 세 분 모두 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희 그 앞에 계신 분 계시는데 그냥 뺐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정치인들 다 거기 하나 다 한 다리씩 걸치는. 저희 아버지도 거기 있어요. 정치하시려고. 정치인도 아니고요.
네, 군정 질문 한 건인데 이건 폐기물 처리 업체 관련 문제 해결 방안 내용이며 주 요지는 폐기물 시설은 공공성을 강화해서 울산광역시와 5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합심해서 입지 선정부터 건립, 시설 운영까지 공공성을 고려한 비용 분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폐기물 매립지가 지금 울산에는 울주군에 있는 건가요? 아마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그 방송에도 고려아연 쪽처럼 울산 남부 쪽에 좀 울주 남부 쪽에 아무래도 울주군에 많이 그런 게 집중되니까 네. 울주군을 역시. 못 받겠다라고 얘기하면 님비가 돼서 최대한 세련되고 완곡한 표현으로 네. 파시구군과 같이 논의하자 네, 이렇게 맞아요.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서울에 네. 쓰레기가 인천으로 가잖아요. 아,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연락 싸우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것도 울주군도 아마 여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 맞습니다.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단독 발의 2건 중 한 건은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며 이 안은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훼손되는 식물을 기증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식물은행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식물 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제안 이유에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거는 되게 참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비슷한 조례안으로 전남 신안의 나무은행이 비슷한 안으로 좀 검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울주군 같은 경우에 개발이 좀 도농이기도 하지만 산지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식물들 특히 나무들은 다른 데로 좀 이전하자 그런 내용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단독 발의는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자는 조례안이었습니다. 뭐 별건 없었고요. 5분 발언은 총 7건. 그 중에 이제 특이한 거는 뭐 울주 구형 운동장 조성 촉구 그리고 신고리 원전의 사고 대비한 대피도로 조속 건설 촉구 등이 있었으며 이분이 5분 그 발언할 때 울주군의회 바란다 이 게시글을 가지고 와서 읽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군수님 보십시오 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5분 발언에서 하셨고요. 서면 질문 한 건은 온양읍 철도 유휴 부지를 파크 골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동해남부선 복선화로 인해서 철도 유휴 부지가 생기니까 거기에 파크 골프장으로 바꿔서 울주 군민 건강을 위해 뭐 골프장. 파크 골프장. 이게 왜 어르신들 큰 공으로 골프 하시는 게이트볼과는 좀 다른 파크 골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난해 12월 전국 시군자치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세울 원전 사고에 대비한 대피도로 건설 촉구, 그리고 지역 내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등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으로 이 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마무리는 제가 선거 포스터를 찾아봤는데 본인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었기에 제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따가 좋은 거 하다가 왜 이렇게 넘어가? 이분이 선거 포스터에 있길래 김치같이 감칠맛 나는 사람, 상생하며 군민을 보살필 사람, 용기 있게 확실히 일할 사람. 네, 이분의 선거 벽보에 붙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태희 방송에 근데 이 정도면 네. 진짜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건데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야? 너무 밀어주는 건데 네, 메인 진행자가 이분이 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뭐 크게 이슈가 난 기사가 없어가지고 저 기사 다 찾아봤는데 네, 그리고 최윤성 이제 81년생 41세이며 직업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울주군 가선고구 온산 온양 서생 웅촌을 지역구로 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거의 청년 배당인 것 같은데. 네, 아마 이분이 당선되셨을 때 38세인가 35세인가 37세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태희 뭐라고 답 좀 해. 네, 일단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학력은 울산과학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경력사항은 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청년위원장, 전 울주군 축구협회 이사, 그리고 전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청년위원회 부본부장을 맡으셨으며 아까처럼 이제 현재는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그리고 빼도 될 것 같다.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연합 운영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이분은 군정질문 3건, 서면질문 1건, 5분 자유발언 4건, 의안 발의는 총 23건 중에 단독 발의는 9건입니다. 네, 군정질문은 온양 실내체육센터 건립 추진, 그리고 온양읍 일대 GW 일반 산업단지 조성 유해물질 배출 업종 추가 신청, 그리고 울주복지재단 설립 촉구와 필요성 제기 등 이게 좀 3건이고요. GW 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는 산업단지의 저조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시설을 포함해 10종에 이르는 업종 변경 및 확대를 이제 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과 울주군의 반대 의견을 무산된 바 있음에도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종 9개 업종을 추가하여 GW 일반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본인 등판하셨습니다. 네. 밖에 지금 제가 2부에 소개드릴 건데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창 대운산 자락의 자연환경을 훼손해가면서 GW 일반 산단 유해업종 추가 변경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군정 질문이었습니다. 의안 단독 발의는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의 조례안 등을 빼고 특이사항만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그리고 울주군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울주군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 있습니다. 울주군에 있는 군민들을 위한 내용을 단독 발의를 좀 많이 해주셨고요. 5분 자유 발언은 온산읍 신청사 건립 촉구,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팀 신설 등 아동보호 체계 강화 등 내용입니다. 의원 본인이 새 아이의 아버지라고 이제 5분 발언에 써주셔서 아마 이런 내용을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등판하셔서 제가 뭐라고 못 보태요. 그리고 최근에는 울산시의회 서희용 의원과 이제 울주군의 한성환 의원과 함께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 폐기물 매립장 설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의원분 중 한 분입니다. 그리고 최윤성 의원 역시 지방의정 봉사상을 이번 달 6월 초에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분 더 있는데 제 프린트가 안 돼가지고 지금 바로 다시 또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네, 다음은 허은영입니다. 허은영 70년생으로 52세이며 직업은 농업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울주군 다섬거구, 언양, 두동, 두서, 상북, 삼남, 삼동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력은 언양초등학교, 울산중앙고등학교, 울산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경력사항은 전 언양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울주군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그리고 전 19대 문재인 대통령 선거 울주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및 상황실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울산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그리고 재향군인의 언양대의원, 그리고 아까 민주평통자문위원을 맡고 계시고요. 군정 질문은 2건, 서면 질문은 0건, 5분 자유 발언은 9건, 의안 발의는 총 29건 중 단독 발의 15건입니다. 대표 발의는? 대표 발의 단독 발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단독 발의 15건. 네. 근데 군정 질문은 다 두 개가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언양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공설 시장 활성화 방안, 그리고 언양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 중에 9건이 있는데, 특이사항은 울주군 서부권 농기계 임대 사업소 설치 제한, 그리고 울주군의 평화소녀상 건립 제한, 그리고 영상 미디어 산업을 울주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자 등이 있습니다. 의안 발의 중에 단독 발의 15건 있는데, 특이사항은 울주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으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자원순환 기본법에 의하여 조례안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도 내셨습니다. 울주군 내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된 폐기물 순환을 이용하는 등 적정하게 처분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내셨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 그리고 군민 노무사 운영, 그리고 울주군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었습니다. 군민 노무사 운영은 네. 이거는 좀 좋다. 괜찮을 네. 것 같다. 네, 이분도 생각보다 활동을 좀 하시던데 환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울주군 생태 산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반 그린 뉴딜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있는 노사발전재단 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 공론화 프로그램에도 함께 하고 계신데, 여기서 허은영 위원은 울주군의 숲에 대한 행정 인식을 바꿔야 된다며 숲 자원을 활용한 목재 산업화의 전망을 세우고 사회적 경제로 하나씩 구체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산 목재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울주군 산림 6차 산업화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조사할 때 이게 편파적인 게 아니라 그냥 큰 이슈가 없었던 의원들이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조사가 끝났습니다. 우리 강 진행자 덕분에 나만 나쁜 놈 돼가고 있어. 아니요, 다른 분들 기다려보세요. 아니야. 점점. 아니, 나쁜 놈 아니야.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전달할 건데.
네, 제가 준비한 의원은 김시욱 의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시고 나선거구 범서 청량 의원이시네요. 울산공고 출신의 울산대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하셨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시네요. 그리고 울주군 의회에서는 의회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고 전반기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셨고 원전특위 위원이시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회 안에는 상임위원회랑 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울주군 의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이렇게 상임위가 3개가 있고요. 특별위원회는 늘 있는 예산결산위원회 그리고 원전특위. 울주군에 원전이 있으니까 원전특위가 있고 그다음에 윤리특위. 네. 예, 해당 의원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걸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 김시욱 의원은 현재 의회 운영위원장이십니다. 군정 질의는 딱 한 번. 군정 질의는 울주군 의회 정례회 때 군수 앞에 딱 두고 이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의원이. 그렇죠. 이거 대답해라, 이거 해명해라, 뭐 이런 건데 딱 한 번 하셨고. 군정 질의는 제로로 뭐야? 그러면은 다시 또 떠오르네. 군정 질의 영권의 의원들. 네, 범섭 천상지구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군정 질의를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이쪽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천상공원이나 천상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6개 지하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자라는 제안을 해줬고 울주군이 모두 수용하고 반영하겠다라는 확답을 줬습니다. 서면 질의는 0건, 5분 자유 발언은 딱 1건. 이 5분 자유 발언은 내용이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으로 환경오염 예방하고 일자리도 창출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울주군에 있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있죠. 네. 여기랑 그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데다가 아이스팩 수거함을 비치해서 주민들이 이제 이쪽에 다 버리게 하고 재활용하자. 그리고 이걸 담당하는 업체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는 이런 제안들을 하신 것 같고요.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네. 대표 발의 7건이 있는데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국민지원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지원 대상에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 이민자, 특히 결혼 이민자가 많겠죠. 울주군은. 그리고 영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자라는 조례였고요. 그리고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국으로 이렇게 명칭만 바꾸는 조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국민안전보험 조례, 국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같은 경우는 재난 발생 시에 이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을 위해서 울주군에서 이제 보험 가입하는 거 다 합니다. 그리고 울주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까 다른 의원들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울주군의 사회적 경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건 수정 가결됐고요. 그리고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도 있고 울주군의 노인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어디서 많이 들었죠. 다 익숙하시죠. 그리고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임의용비 지원 조례안. 아무래도 이제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자 그다음으로 제가 조사한 의원은 경민정 의원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초선 의원이시고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재학 중이고 신라대 광고홍보학과 경영학사 졸업이라고 본인이 밝히셨어요. 프로필에 보니까 UBC 울산 방송 전문 방송인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전 원전특위 위원장이시고 전반기에는 행정복지 부위원장도 하시고 의회 운영위원이나 예결산위원도 하셨네요. 군정 질문 한 건이 있습니다. 도심 속 정원 문화 확산을 통해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울주군에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에 정원을 도입하자. 그래서 천상에 아까 김시욱 의원이 얘기한 공원 밑에 지하 주차장 짓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랑 연결해서 정원 문화를 같이 만들자. 그리고 주택가에 낡은 어린이 공원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근린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걸 제외하고 울주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어린이 공원이 92개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린이 공원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이것도 다 정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특히나 이제 울산은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하는 그래서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김해 테마파크를 그대로 두고 남북권 어린이 모험 놀이터 조성하자 하던데.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울주군에서 모두 반영하고 수용하겠다라고 바로 답변을 줬고요. 서면 질의도 딱 한 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울주만의 특화된 돌봄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동네 키움센터 같은 맥락의 돌봄센터 2019년에 돌봄센터를 만들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대하고 민간 어린이집이랑 상생 방안도 만들어달라라는 얘기하는데 필요한 의안이긴 하지만 아주 독특한 건 아니에요. 모든 구에나 다 있는 그런 조례고요. 모든 구에 다 있지만 이제 거기에 끼어 있는 그 이제 관련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것 역시 군에서 모두 다 이제 반영하겠다라는 답변을까지 확인을 했고요. 5분 자유 발언은 8번. 아무래도 방송인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네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능력은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자유 발언 8번 보면 청각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을 위해서 행사장애 수어통역사 의무 배치하자. 꼭 필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특화사업장도 구축하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도시 울주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다. 이거 잘 활용하자. 그리고 울주군 병설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하자. 원전에 대한 순수 안전성 확보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자라는 내용인데 원전에 대한 순수 안전성 왜 여기에 포커싱 하셨을까 싶어서 제가 이거 쭉 자세히 다 읽어봤거든요. 그 글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봤는데 세월원전 민간조사단이 2019년 7월 8일에 출범하고 당시에 단장이 경민정 의원이세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지만 원전 산업은 지원금이랑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울주군의 이 원전 특위 건설과 관련해서 그리고 조사단 만들고 조사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해당 지역 주민 중에 찬핵 진영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죠. 이제 현수막 걸고 노골적으로 이제 불편한 기색들 표현하시고 반대 의견도 내시고 그래서 되게 제동을 많이 거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경민정 의원이 당신 탄핵이냐 탈핵이냐 입장 밝혀라 뭐 인정 못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5분 자유 발언에서 저는 순수하게 안전성을 위해서 활동하는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의원이 하는 지경까지 돼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 보호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라는 얘기가 있고 손수레 광고 지원 폐지 수집 어르신 돕자라는 얘기도 있고 대표 발의는 모두 8건인데 다 원안 가결됐습니다. 근데 대체로 법안 발의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특별한 안이라고 볼만한 것이라기보다는 비슷비슷한 안이 많고요. 그래도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포커싱해서 법안 활동을 한다라는 게 드들어지는 게 이제 울주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헌혈이나 장기기증 등록 장려하는 법안 그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된 법안 특히 청각장애, 언어장애인 의사소통 보장이나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에 관련한 철안 그리고 울주군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한 조례안 등 그러니까 실제로 노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고 거기에 포커싱돼 있고 원전특위 활동에서 날 수 있듯이 울주 군민들의 안전에 포커싱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한 명 다 3분으로 끊어요. 네, 제가 많이 좀 단축을 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기용 의원 이번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분이시죠? 네. 이제 당선되셨기 때문에 군정질문 0건, 서면질문 0건, 발의 0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앞으로 해 나갈 활동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송성우 의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 의원 국민의힘 그리고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을 하셨고 동아대학교 대학원 이제 국제법무학과 박사과정 졸업 이제 법학 박사이면서 군정 질문은 3건 서면 질문은 0건
발의 의안은 단독 발의 8건, 공동 발의 2건으로 단독 발의의 경우에는 이제 도농복합 지역인 울주군의 성격답게 그 농업인들이 대부분 지금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상황 속에 농번기에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해서 농업인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조례를 발의하였는데 네, 많이 보던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도 발의하였는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던 조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눈여겨볼 사안은 없어서 법안 발의들은 좀 패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군정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구영리 범서고등학교 뒤편에 현재 축사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해당 축사가 악취 문제로 근처 아파트와 학교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였고 그 축사가 이제 이전으로 가닥이 잡혀서 해당 일원은 수변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 수변공원 예정 일원에 대해 접근성이 좀 더 좋은 공원으로 조성해달라고 발언을 하였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5분 발언 중에는 이제 구영운동장 민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2부에서 좀 더 상세히 다뤄질 내용으로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우식 의원 국민의힘 소속으로 다선거구 언양, 두동, 두서, 상북, 삼남, 삼동 지역구를 두고 있고요. 군정 질문은 2건으로 구 언양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사안과 영남 필수 관광객이 울주에서 체류하여 소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전에 김성광 PD가 한번 라디오로 했었죠. 그 울주군에 머물지 않고 근처의 경주나 다른 데로 빠지고 있다,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더해서 이제 공영 주차장을 조금 더 크게 만든다거나 그리고 순환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였고요. 5분 자유 발언 역시 구경운동장 관련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또 다음 2부에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발의 조례는 4건으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였는데 이제 노거수란 수령 80년대 이상 된 수목을 말하는데 이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다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조례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다는 의견을 조금 드리면서 뭐 그 외에는 눈에 띄는 조례는 없었고 제가 준비한 게 조금 더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조금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시간 배분을 잘해서 조금 더 국민분들에게 다양한 걸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울주군 의회 이슈는 신불산 요금 인상 반대가 이슈입니다. 지금 그 의회 바란다에 거의 뭐 이걸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사람들이 이제 의정 활동을 바라는 국민들이겠죠. 국민들이 많이 써준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오늘 울주군의 느낌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홈페이지 접근성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았다. 시각화는 되게 잘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좀 눈여겨봤던 건 의회 1층 세미나실을 각종 회의나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하여튼 울주 국민들이랑 최대한 이렇게 친화적으로 그리고 개방적으로 열린 의정하려고 노력하시는 단면이 아닐까 싶어서 좀 높이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태인 씨는요? 일단은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기 쉽게 저는 시의회 사이트를 조금 더 벤치마킹해서 개선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 그 의원 이름으로 검색을 했는데 어떤 법안은 안 나오고 어떤 법안은 나오고 오류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있네. 이 부분은 한번 의회 사무국에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 발의해서 치면 4건인데 이름은 오면 8건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게 검색 툴에 약간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오류를 줄이려고 정말 열심히 검색했어요. 저도 그렇게 검색을 했고 그래 검색을 하다 보니까 대표 발의가 제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이럴 리가 없는데. 맞아요. 저도 계속 검색하면서 이분이 대표 발의자가 단독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과 7, 8명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찾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열어봐요.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아유, 완전 의원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거 아니에요. 나 입법 활동했는데 왜 0건이라고 하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저는 확인 다 했어요. 다 열었어, 다 읽었어요. 근데 0건이야. 저 이제 우리 동네 의원님 울주군의 편 끝내고요. 예고편 다음번 중급이다. 중급. 의원님들 제발 갖다 주세요 그냥. 그럼 저희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